안녕하세요. 감독문클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자여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자여권은 기존의 종이 여권 대신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되는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은 여권의 개인정보와 여행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일반적으로 IC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여권 소지자의 얼굴 사진, 개인정보, 여권번호 등이 저장됩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며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인 190개국으로 조사되어 2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강세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필요 없다는 점은 한국인의 외국으로부터 입국을 환영하고 여행자들에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한국의 개방성과 글로벌 인식을 강조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한국 여권과 관련된 일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이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폴란드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은 교대 근무를 하기에 평소에 외국 여행이나 긴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동료들의 권유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 여행이라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 홀로 여행으로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정했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프랑스 파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국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열심히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병원 동료들에게 조언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심사할 때 당당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닌 마치 여러 번 외국 여행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연습도 해보면서 여행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하는 첫 여행이라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안심을 시켜드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드디어 첫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 풍경도 구경하고 막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들 구경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전날 설렘과 걱정으로 밤에 잠을 못 자서인지 너무 피곤하여 아마 잠이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1시간쯤 지나 있었습니다. 기내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책을 본다든지 잠을 자고 있어서 잠깐이지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인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K-팝과 한국 문화, 한글에 관심이 있어 유튜브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옆 승객들이 하는 말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기내의 좌석에 앉기 전 자리를 못 찾고 헤맬 때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옆에 앉은 아이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아이가 유독 귀엽게 생겨서 기억이 났거든요. 가족여행을 가나보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30분쯤 지나 비행기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프랑스의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로부터 프랑스의 입국 심사는 까다롭다고 이미 들어서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계가 있는 심사대와 사람에 의한 대면 심사 쪽으로 갈라서서 줄을 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습한 대로 당당하게 행동하자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아시아계 젊은 여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의 바로 앞에 있던 여성은 몇 번이고 여권을 훑어보며 심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권 표지를 보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아시아계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차례가 되어서 여권을 꺼내던 중 바닥에 여권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여권을 주워주었고
도움을 받은 여성은 땡큐라며 서먹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심사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심사 직원은 여권에 있는 사진과 탑승객 얼굴이 일치하는지 본 이후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혹시 나쁜 마음을 품고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여성은 꽤 오랫동안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고 조용히 무전기를 들어 공항 경찰을 불렀고 그 여성은 결국 마지막에는 다른 방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프랑스의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는 심사를 기다리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심사대에 서서 거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비자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몇 가지 질문하기는 했지만 너무 쉽게 심사가 통과되자 한국 여성 자신도 다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입국 심사에서는 위변조 여권이 사용되는 경우가 단기간에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한국 여권은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자가 없이도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신뢰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권에 힘이 세다고 해도 여행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면 입국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즉, 그 한국 여성이 입국 심사를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여권의 힘이자 과거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에 대해 감탄하고 난 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끌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상징 에펠탑 전망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석양을 보며 감상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시아계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고 저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크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뒤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주문한 식사를 다 하고 일어났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옆자리의 한국인 테이블은 식사를 한 뒤 뒷정리가 쉽도록 테이블 위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의자도 가지런히 정리를 다 해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반면 조금 전에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던 중국인들의 자리에는 바닥에 떨어진 포크와 냅킨에 의자도 다른 손님들이 피해가 갈 정도로 길을 막아둔 상태로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에티켓이 남다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에펠탑 전망대에서 혼자 여행을 와서 원하는 사진을 못 찍고 있을 때 속상해하는 제 모습을 보셨는지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외모와 액세서리를 보고 한국분임을 확신하고 더듬거리며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활짝 웃으면서 한국어를 어떻게 아시느냐며 대화하면서 잠시나마 외로운 여행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은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권의 힘이 세계 최강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측면이 반영되어 여러 국가에 믿음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여행 후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K-팝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을 들으며 한국어 연습을 열심히 해서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인 이레나는 이번 일을 겪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 주위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비자 없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과 신용력이 이러한 특전을 누리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뭉클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감동뭉클한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